안녕하십니까. 대한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지난 경마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다가올 승부를 준비하는 독한복귀 여러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이고 펀 장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상시에 하던 복귀가 아니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들과 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에 가장 핫한 뉴스 중에 하나가 알파고 얘기죠. 알파고 얘기. 뭐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바둑을 별 관심이 없던 분들도 요즘에는 알파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인터넷상에서 우스갯이 들어보니까 요새 중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알파고가 어디냐고, 그 좋은 학교 어디냐고 막 이렇게 우스갯소리 나돌 정도로 알파고에 대한 관심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구글에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와 인간계 최고수를 할 수 있는 이세돌의 대국이 진짜 최근에 가장 핫한 뉴스입니다. 사실 바둑을 좋아하던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던 대국이었죠. 사실 시작전에는. 그래서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컴퓨터의 대국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싶었어요. 왜냐? 그 저변에는 당연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컴퓨터는 컴퓨터일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대국을 준비했던 이세돌 기사 역시도 뭐 완승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죠. 근데 하지만 첫 대국에서 이세돌 기사가 충격적으로 불개패를 당했습니다. 개각까지 가지 않은 불개패를 당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전 세계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이후 3번기까지 알파고의 불개승이 이어지면서 그야말로 충격, 그 내용적으로 더욱더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뭐 거의 알파고의 얘기 자체가 뭐 기사거리가 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드라마 같았던 4번기의 이세돌 기세의 불개승. 사실 1번기부터 시작해서 정말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졌죠. 인터넷상으로. 인공지능이, 그리고 그에 따른 두려움이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3번기까지 불개패를 당하면서 느껴지는 그 두려움, 그 자체를 부정하고픈 생각에 이 대국 자체에 대한 불공정함까지 정말 수많은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사실 이 대국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세돌 기사가 이길 수 없는 대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대국 자체가 기본적으로 시간 제한을 뒀다는 거. 그러니까 컴퓨터가 연산해서 뽑아낼 수 있는 시간과 사람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동일하게 2시간을 줬다는 자체가 이거는 불공정한 게임의 시작이었고, 그리고 단순히 이제 알파고 같은 경우는 단일 컴퓨터를 가지고 대국에 임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상으로 1200개의 컴퓨터를 연결해 갖고 정말 다양한 수를 생각한 상태에서 두는 바둑은 절대로 이건 이길 수가 없다. 더구나 알파고 같은 경우는 이세돌 기사에 대한 모든 것을 입력한 상태에서 바둑을 두기 시작하는 거고, 이세돌 기사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명인전이 끝나자마자 들어와서 사실은 바로 들어가는 게임이었거든요. 알파고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 어떤 승부든 간에 상대를 모르고 들어가는 게임이라는 것은 상당히 불공정한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는 뭐 당연히 이세돌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는 이거는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했던 1국, 2국, 3국까지 마무리까지 가지 못한 불개패. 저는 사실 그것 자체, 졌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자신감을 가지고 붙었던 이세돌 기수가 3번기에서 돌을 던졌을 때 그런 참혹함, 이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예상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좀 더 공감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같은 승부사거든요. 저는 4번기, 5번기도 당연히 이길 수 없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세돌은 단순히 바둑기사를 넘어서 바둑 입신의 경지인 구단,
프로타이틀을 걸고 대국에 임하는. 자, 직업에 대한 특성을 모르고 대결 자체에 집중하며 놓칠 수 있었던 이세돌 기사의 3국까지의 마음가짐이 정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쏟아졌던 기사들 자체가 다 사실은 무의미했던 기사들이었어요. 사실 보통 사람 같았으면요, 3국까지 그렇게 완패를 당하고, 그리고 3국을 거치면서 사실 이세돌 기사가 다양한 전법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1국, 2국, 3국 전부 다 달랐어요. 1국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만만히 보고서, 인공지능 알파고를 만만히 보고서 경우의 수를 두는, 약간 좀 테스트해두는 약간 그런 경우에 다득을 뒀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철저한 실리를 취하면서 어찌 보면은 던졌고, 그리고 졌어요. 그리고 3국 같은 경우는 이세돌 기사가 잘하는 선실리 후타게, 가장 잘하는 이런 바둑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불개패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게임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3국까지 뒀을 때 과연 4국, 5국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사실 넷상에서도 구글의 그 불공정한 룰에 대해서 이유를 많이 들었고, 이 대국의 무의미함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역시 그 이면에는 그런 게 있었죠. 더 이상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 안타까움,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두려움의 또 다른 목소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세돌 기사는 보여줬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넘을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무엇을 4번기에서 보여줬습니다. 요즘에 흔히들 얘기하는 게 개체에서 용이 안 난다. 인도에 카스트 제도가 있듯이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카스트 제도로 가고 있다. 요새 또 흑수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태어날 때 어떤 수저를 물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계급의 차는 절대 변할 수 없다. 이게 만약에 인공지능이라든가 기계적으로 간다면은 물론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또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기계가 넘을 수 없는 그 한계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세돌 기사의 그 4국에서의 그 신의 한 수, 중앙에서의 그 신의 한 수, 그 이후에 약간 알파고의 버극성 대국에 의한, 약점에 의한 승리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알파고의 최고 약점은 대국이 어려워지면 무리수가 나온다. 하지만 그 부분은요, 알파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살고 있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류에 대한 문제죠. 살면서 사실 금수 물고 태어나서 어렸을 때 정말 최고의 조건에서 교육을 받고, 그 이후에도 어떤 받쳐주는 조건 하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공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뭔가 욕심을 내고 두려움 없는 전진만을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다고. 근데 책대로만 이루어진다면은 그것만큼 쉬운 게 어딨겠어요. 세상 살기가 어렵고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게, 그게 참 살면서 느껴지는 참 한계점이거든요. 사람이 한번 어려워지고, 그런 말 있잖아요. 한 번 어려운 일이 시작하게 되면은 나쁜 일은 한꺼번에 온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전에 문제라고 보지 않았던 문제까지도 계속해서 문제로 돌출되는, 그러면서 나쁜 일이 한꺼번에 온다는 느낌이 계속해서 들게 되거든요. 평정심을 잃게 되죠. 무너지게 됩니다. 냉정함을 잃게 돼요. 그거는 기계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버그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를 뛰어넘느냐 못 뛰어넘느냐. 그러니까 사람의 진짜, 그러니까 살면서 어떤 예상을 하면서 배팅을 하면서 뭔가를 하면서
어떤 분위기를 바꾼다든가 반전의 기회를 갖는다거나 하는 이 자체는요, 잘 될 때는 문제가 없어요. 사실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꺾이기 시작하고 형세가 어려워지고 내가 생각했던 그림대로 가지 않았을 때 기계든 사람이든, 특히나 사람 같은 경우 흔들리고 전에 하지 않던 실수를 하게 되고 수를 잘못 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히 알파고의 알고리즘의 문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미 이세돌 기수가 4번기에서 중앙에서의 그 한 점이 이미 그때부터 알파고가 가졌던 전체 그림에서 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한 수를 찾아냈다는 거, 진짜 승부사다. 그거는 모든 여건이 어려운 상태고 극으로 몰려있는 상태에서 2시간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 시간 안에 그걸 찾아냈다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집중력 있게 계속해서 물고 들어져 가지고 결국은 1200대 컴퓨터를 상대로 불계승을 거뒀다는 거. 이거는 진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 승부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제가 어제 경마가 끝나고 나서 사실은 생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좀 많았어요. 뭐 차후에 계속 드릴 건데, 복귀를 쭉 했어요. 사실은 복귀를 다 하고 나서 뭐 누구 탓, 뭐 기수 탓도 하고 막 이 새끼는 뭐 2번 썼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세돌의 그 바둑 그 결과를 보고 이제 밤에 복귀를 해봤습니다. 복귀를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제가 썼던 그 복귀를 다 버렸어요. 제가 다 버렸어요. 지금은 이런 복귀를 할 때가 아니다. 야, 이거는 뭔가 냉정하게 뭔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 냉정하게. 진짜 승부사는 저래야 되는구나. 뭐 결과에 있어서 기수 탓, 조교사 탓, 남 탓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조건 탓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진짜 승부사일수록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다듬고 할 수 있는 최선의 한 수를 찾아내는 거, 그게 바로 승부사거든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한 수를 찾아내는 게 그게 진짜 승부사예요. 그게 진짜 승부사입니다. 진짜 그 4번기는 단순히 한 판의 불계승을 넘어서 저에게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끔, 제가 예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바둑, 야구, 낚시, 그리고 경마. 특히나 바둑 좋아하고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경마에 많이 빠져요. 왜 그러냐면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복귀가 된다는 겁니다. 야구도 복귀 게임이에요. 철저한 데이터에 의해서, 그리고 1회부터 9회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경기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작은 변수까지도 충분히 예상해 가면서 나오는 결과물을 가지고, 그게 복귀거든요. 그게 복귀예요. 바둑도 똑같죠. 바둑도 철저한 복귀의 싸움이에요. 경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복귀의 싸움이에요. 조교도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교를 그 이번 주에 뭐가 좋으니까 뭐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 개인 단순하게 많죠. 제가 그 개인 자료가 그 복귀 개인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하나당 그 복귀 개인 자료들이 많게는 최근 한 20경주부터 적게는 경주수가 적으면 적죠. 3개, 4개까지. 그 말이 데뷔 초부터 시작해서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 쭉 데이터가 쫙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런 식의 조교일 때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고, 이런 식의 조교일 때는 이런 식의 결과가 나타났다. 이런 게 쭉 복귀를 통해서 나와 있다는 겁니다. 나와 있어요, 그게. 그래서 경마라는 것이 단순히 경주 복귀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교 복귀, 경주 복귀, 기수 복귀, 이런 모든 게 통틀어서 하나의 복귀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야구, 바둑, 그리고 경마. 그리고 이 세 개의 스포츠,
야구로 따지면 감독, 바둑으로 따지면 실질적으로 바둑을 두는 기사, 그리고 경마로 따지면 우리 같은 예상가, 그리고 그 예상가를 가지고 이용해서 배팅을 하는 배터들까지. 전체 레이스에서 그 신의 한 수를 찾는 게 바로 이 세 가지 승부사적 기질이 필요한,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지난주라든가 그 이전 주에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어려울 때일수록 뭔가 집중을 더해서 뭔가를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했다는 점. 자, 지난주 시행된 2주차 경마. 과정을 떠나서 결과는 그야말로 최악이 나왔습니다. 제가 첫 주차에 저 배당만 쭉 맞추고 나서 배당을 하나도 못 잡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 역시도 10배당 이상을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 배당 다 적중이 나왔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어제 사실 경마가 끝나서 많은 복귀를 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어요. 뭐 몇몇 기수들, 뭐 이상혁이라든가 유승원, 뭐 이런 기수들에 대한 원망. 그리고 이제 분명 조교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지켜보자고 해서 놓쳤던 보은용사라든가 불의전사, 특히나 보은용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복귀를 했던 마필이에요. 그걸 놓쳤기 때문에 너무 아쉬웠고요. 불의전차 같은 경우도 분명히 조교 때 변화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도 너무 강했다, 좀 더 지켜보자고 하는 약간은 조금 신중함? 약간은 좀 불의전차에 대한 믿음감에 대한 부족? 이런 게 사실 경마가 끝나고 나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사실 오늘 많은 얘기를 쏟아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제 복귀가 끝나고 나서 이세돌 기사의 4번기 바둑을 보면서 참 많이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특히 오늘은 단순히 단편적인 드러난 사실만을, 팩트만을 가지고 어떤 복귀를 할 상황이 아니구나. 뭔가 이제 재정비를 할 때가 됐다. 뭔가 한 단계 더 올라서려면 재정비할 때가 됐다. 이틀 동안 잡아냈던 대가리들이 옥묘봉, 천지성공, 아름다운 순간, 드림엑스, 쾌풍, 장산태양, 뭐 해피선데이, 해피선세이션, 참마, 류알페이버, 해마루, 스페이스건까지. 이 정도 양일간의 23개 경주 중에서 11개, 12개 경주에서 대가리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거는 집중력에 대한 문제였고요. 뭔가 결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의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중 양일간 메인으로 들어갔던 2개의 레이스, 토요일 10일 경주가 메인이었고 그 당시 제가 승부를 했던 마필이 장산태양.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준비는 끝났다. 이 마필은 이미 2월 28일에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경주가 취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만들어진 말이다. 저는 그대로 재판이기 때문에 그대로 밀어붙이겠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 일요일 9경주의 대상경주 해마루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행보 자체가 이거는 대상경주를 먹으러 들어온 말이다. 굉장히 자신있게 들어가자. 두 마필 다 승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적중이 되지 못한 점은 아쉽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놓친 것도 제 잘못이었습니다. 집중력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넓게 가졌으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서 2주차 참혹한 결과물에 있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나간 경주에 대한 아쉬움, 믿음을 주셨던 가족분들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죠. 그건 여기서 끝나야 돼요. 다가올 경마일에 대한 착실한 준비,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냉정한 돌아봄, 이게 필요한 시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좀 안이하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데이터만을 가지고 접근한 것 같습니다. 경마는 감각적으로 접근이 돼야 되는데 그 점이 삼아들어서 상당히 좀
아쉬웠던 부분이었다. 어제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생각했고 결정했습니다. 기수에 대한 부분, 선택에 대한 문제죠. 마필 분석에 이은 최종 배팅 추천 선택에까지. 그리고 남은 경마일 동안 더 많이 보고 집중해서 돌아오겠습니다. 3주차. 오늘은 복귀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단순한 복귀보다 더 많은 복귀를 했습니다. 말이 아닌 예상이 아닌 결과로서 말할 수 있는 예상을 3주차 준비할 것을 식구분들께 약속을 드리고 다시 한번 2주차 결과에 대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3주차에 대한 기대치를 가득 안고 이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알파고부터 시작했던 지금까지의 얘기,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곱씹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면서 누구나 다 어려울 수 있어요. 진짜 금수저 물고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금수저 물은 사람도 똑같아요. 살면서 정말 수많은 파도와 수많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겨낼 수 있느냐, 이게 저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단순히 드러난 단편적인 팩트만을 가지고 들어가는 복귀가 아니라 오늘만큼은 냉정하게 우리가 좀 돌아보고 뭘 실수를 했는지, 물론 대다수의 실수는 제가 했죠. 돌아오는 3주차부터는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단편적인 것만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겠습니다. 감각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장석하면 떠오르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남들이 고민하는 거, 남들이 섣불리 생각지 못했던 거 돌아오겠습니다. 3주차 경마 기대하셔도 된다. 저도 많은 기대를 갖고 남은 여일 동안 착실히 열심히 단단히 준비해서 3주차 여러분들과 후회가 남지 않은 경마주간 약속을 드리면서 함께하도록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방송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